안녕하세요. 박 기자입니다. 실제 기자는 아니고 유튜브상 채널 애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내 상황에 의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구독자 수가 적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설령 구독자 수가 많아도 일개 개인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신분을 밝힐 수는 없으나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특히 지금 상황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이렇게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사적인 이야기를 유튜브를 빌어서 잠시 내놓는 게 낫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라도 살릴 확률이 높을 거라 봅니다. 일단 화학부대를 나와 생화학전에 파급력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반평생을 직업상 마스크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데 거부감도 없습니다. 특히 화학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생물학무기입니다. 화학무기는 투하 지역의 인원만 살상하고 오염된 지역이 시간에 따라 자연에 의해 서서히 희석되거나 오염 지역을 접근 제한을 하면 오염물질을 무의식적으로 접촉한 생명체 이외에는 더 이상 피해 지역이 확대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생물학무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 전파력이 문제입니다. 개개인이 바이러스의 숙주로서 걸어다니는 무기화가 되고 다시 타인을 감염하여 새로운 무기가 되어 제곱승 배율로 재생산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생화학무기에 노출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차라리 치사율이라도 높으면 걸린 사람만 사망하면 되고 추가적인 감염이 제한적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큰 피해와 주변에 약간의 피해는 있을지언정 숙주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감염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치사율과 중간 정도의 잠복기 그리고 변이된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계속 전파하면서 치료약을 연구할 시간도 안 준 채 인명을 지속적으로 살상할 수 있기에 생물학 무기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생물학 무기에 노출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우리 주변에서 바로 이런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율곡이이가 10만 양병설 주장을 펼쳤는데 양병설을 펼친 적 있다 없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이야기는 여러가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대비하였다면 임진왜란 7년간의 고초를 겪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리면 첫째, 전 국민이 일반 마스크가 아닌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전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N95 마스크든 N99 마스크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직포 재질의 마스크는 절대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합니다. 물론 단방향에서는 막을 수는 있겠죠. 단방향 방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즉 360도 완전 밀폐 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중국의 사례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의료진 수천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더욱이 방호 안경을 착용을 했음에도 감염이 되었고 아마 식사할 때 잠시 마스크를 벗을 때 에어로졸 감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마스크만 끼면 다 해결된 것처럼 여기지만 눈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감염이 된 중국 의료진보다 여러분이 더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입과 코를 덮는 이러한 형태의 마스크는 어떠한 형태이든 실리콘 형태의 완전 밀착 방식이 아니면 결국 입과 마스크의 경계 부분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심스러우시면 마스크를 낀 채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변을 눌 때 대변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보세요. 거의 미세하게라도 100% 날 겁니다. 이미 마스크가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큰 냄새 입자조차 못 거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10만 양병설이 아니라 10만 개의 시체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협회에서 6차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출입국을 봉쇄해야 한다며 계속 답답한 심정을 토로해 오시는데 이 내용 중 최악의 경우 2만 명이 사망할 거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5천만 인구의 겨우 1%만 사망해도 50만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숫자가 나옵니다. 메르스의 치사율은 34.4% 그리고 사스 9.5%입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2.95%인데 그냥 방어를 잘해서 1%라고 최대한 봐주더라도 이 1%마저 50만 명입니다. 시체백 10만 개는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다는 게 과연 많은 물량일까요? 어쩌면 이것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의료협회가 주장한 최악 2만 명이 전국민 인구 대비 절대 큰 수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어차피 사망자는 나올 것이고 나중에 100개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폐기 처리되더라도 과하게 대응한 것이 약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더 확대시키는 것보다 낫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선대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미 발생되고 있는 피해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는 후대응도 중요합니다. 이 시체백은 감염자의 시신으로 인해 또다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망자가 늘어날수록 모든 직장이 올스톱될 것이고 원료 공급이 안 되어 시체백 생산 공장마저 중단되어 공급마저 안 되면 거리에 그대로 시신을 방치해서 거리 자체를 거대한 배양 접시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세 번째, 공공체육관, 학교, 연수원 등 병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지정하고 대비를 해야 하며 화장터에 대한 처리 능력을 전수조사하고 운구 차량 및 인원을 미리 지정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스크 강제 착용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 직장에 대해 여름휴가에 준하는 긴 휴가를 시행하여 생필품 구매를 제외한 외출을 전면 금해야 하며 준 전시 상황을 미리 선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필요에 따라 계엄령 선포를 고려하여 분해 관리하여 이번 사태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특히 모자라는 인력은 자원민간 인력 및 예비군까지 동원을 시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 바이러스의 증상 그리고 실상을 정확히 홍보를 해야 하며 치료약이 없기에 확진은 곧 사망 선고라는 점과 의료진은 저항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저항력을 높여줄 뿐이지 실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발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항만, 항공, 국내 정류소 등 모두 봉쇄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두고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지 아니면 국가의 위신이나 사기업의 이익이 우선사항인지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눈앞의 사기업의 이익은커녕 기업의 존망과 함께 모두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홉 번째, 이건 사스나 메르스가 아닙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에볼라급입니다. 감염자가 1만이 넘어가면 병원 수용 능력을 벗어나 수많은 사람이 자가격리를 선택할 것이고 자가격리 중 사망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중국인이 많이 죽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국 공식 사망자 2,000명, 비공식 사망자 5만 명, 비공식의 또 비공식은 250만 명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서 심각성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합니다. 열 번째, 집안에서도 마스크 낄 수 있으면 끼고 생활하세요.